지방은행 중에서 문제가 될 곳이 조금 더 존재는 하겠으나 이미 뭐 예금자 보호나 과거에 따랐었던 그런 룰북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준은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과거의 그런 시스템 리스크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전형적인 그런 뱅크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큰 은행들의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서 그거에 처리하는 데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CPI. 시장에서의 예상치하고 뭐 거의 똑같이 나왔다. 요 정도 분위기로 다음 달에 흘러가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아마도 5% 초반이 이제 소비자 물가는 나오게 될 거고요. 헤드라인 기준으로요. 그 다음 달에 이제 4%대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SBB와 네.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제 이미 그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장전 거래에서 관련해서 좀 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목 당했었던 은행들의 주가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 부분 회복되지 않을까인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전위는 아직까지는 뭐 그 뒤에 완전히 그 추가적으로 폐쇄가 되는 것은 없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또 장 중간에는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흔들렸던 이유는 보시게 되면 무디스에서 이제 또 추가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한번 그 휘청 한번 주식시장이 했었는데 사실 근데 이게 그 전에 또 이미 뭐 다른 기관에서 다 이게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새로울 것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뭐 계속 해가지고서 요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방은행 중에서 물론 이게 또 문제가 될 곳이 조금 더 존재는 하겠으나 이미 뭐 예금자 보호나 과거에 따랐었던 그런 룰북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준은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과거의 그런 시스템 리스크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형적인 그런 뱅크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뱅크런이라는 거는 다 돈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큰 은행들의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서 그거에 처리하는 데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전형적인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 그래서 뱅크런 걱정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이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에도 간밤에는 그 이제 SBB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예금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복한 건 아닙니다. 여기도 여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빠져나갔던 네네. 곳이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좀 시장을 안정화시킨 그런 요소이다라고 봅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조금 진정됐나요? 네, 어제 발표에서는 본인들이 네. 이제 금액을 정확히 얘기는 안 했는데요. 오히려 SBB 이후에는 돈이 좀 들어왔다. 예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문제가 만약에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SBB보다는 크레딧 스위스 쪽이 문제가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일파만파 큰일 아닙니까 시장에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그 좀 어떤 문제가 발현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우리가 봤었던 게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예금이 문제됐죠. 그 지금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네. 뉴욕 연은의 이제 스왑 라인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 작년 10월에는 거기에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계속 해가지고서 긴급 그 스왑 라인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용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또 긴장도가 올라갔구나. 전에 보여준 거 그거군요. 예, 그 맞습니다. 스위스만 팍 올랐던 거. 예, 예. 그거 없어 이제 빵 됐나요? 예, 지금 빵이고 유지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그거 해결이 되는 게 이제 또 중동에서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서 증자를 통해 가지고서 당시에는 1달러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금액이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증자가 진짜 필요한 그때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수압 라인에서 흔적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숫자에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또 빠르게 좀 전해주세요. 예, 네, 그 숫자 네. 변화만 알려주십시오. 네. 알람. 자, 그러면 CPI. CPI. 시장에서의 예상치하고 뭐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이번에 잘 맞췄네요. 네, 네. 네. 사실 근데 지난주에 SBB가 딱 터졌을 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멘트를 하면서 갑자기
물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그때 동시에 했었습니다. 네.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발표되기 전에 이것이 정책 당국자들에게 미리 알려진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갖고서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알려주는 거 맞습니까? 근데 복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진짜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바이든만 아는 게 아니라 비서도 알고 그러면 그거 진짜 알면 돈 엄청 버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해서 좀 그렇네요. 알려진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이건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네.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네, 하면은요, 과거에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대변인이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코멘트를 나오기 보통 전날 네. 예, 약간씩 이렇게 힌트를 줄 때가 있는데 네. 다 맞아요? 다 맞고요. 그리고 그 주요한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요즘에는 물가하고 그다음에 고용일 텐데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뭐 이제 그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좀 미리 받아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몇몇은 미리 받아보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데이터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소위 이제 헤드라인 넘버 정도만 보고 그거를 다른 이들과 공유는 하지 않는다. 자기가 이제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용의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도 이제 코멘트를 할 때 틀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파월 의장이요. 네네. 그리고 요번에도 보시면은 의회에 들어갔을 때에 의회 증언하러 이제 이틀 동안 갔었잖아요. 그날에 구인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구인 데이터에 대해 갖고 질문이 나왔었어요. 이거 네. 맞느냐 하니까 아직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네, 그거는 이제 모르는 쪽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가 쪽을 미리 보는 것이 아닐까라 생각이고요. 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낙관한다라고 옵티미스틱이라고 하고 이게 솔리드 쉐입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인라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알람 설정해야 되겠네. 이것도 네. 이러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예, 보면 다시 돌아가면, 네, 예. 일단 좀 내려오고 있다. 완만하게 예상대로 네네. 가고 있다 쪽인 거는 긍정적인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그렇습니까? 주거비는 좀 오른 것 같고요. 네, 이제 세부적으로 네. 봤을 때에 아무래도 보시기에 제일 안 좋아 보이는 점은 주거비가 계속해서 네.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원 물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원래 0.4% 예상을 했는데 0.5%가 나와서 이게 우려스럽다라고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약간의 이제 좀 뭐랄까요, 변명을 네. 데이터에 대해서 해주자면 0.5가 나온 거는 맞는데 이게 0.451인가 0.452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영점으로 반올림,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 동기 대비는 별로. 예상치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네요.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요번에 상승을 이끈 요인 중에서 70% 정도가 이제는 주거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기여도를 봤을 때. 근데 주거비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조금 알고 있는 게 많죠.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집값에 떨어질 것이다. 예, 후행을 하게 되는데 집값은 너무나도 지금 상승률이 떨어져 가고 네. 있고, 그러면은 이 요인이 지금 가속화돼 가지고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뭐 근원 물가에서 높게 나온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향후에 좀 떨어질 요소인데 그럼 숫자가 예상치 정도로 혹은 그 이하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예상치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전월 대비 숫자를 보면은 예상치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어요. 네. 근데 요 상태로 아마도 요 정도 분위기로 다음 달에 흘러가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아마도 5% 초반이 이제 소비자 물가는 나오게 될 거고요. 헤드라인 기준으로요. 그 다음 달에 이제 4%대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베이스 이펙트 때문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일반 대중이 보기에 5% 이제 6%에서 막 이게 9%까지 갔던 건데 그러니까요. 조금 느리게 요즘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달에는 뭐 5% 초반, 그 다음에 4%대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인 면에는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서 이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요. 만약에 한 0.3% 정도 전월 대비 증가로 보게 그럼 되면 뚝 떨어지겠네요. 예, 5.1에서 5.2 사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코어 말고 우리 얘기하는 그 슈퍼코어 네, 그건 네. 어떻게 됐나요? 뭐 슈퍼코어는 이제 그 별로 이제 그 네. 예상치하고는 변화가 없었다고 변화 보시면 될 없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좀 오롯이 이제 좀 높게 나온 거는 주거비 요인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특이성이 없었었고요. 뭐 이제 그 몇몇 가지들 좀 이례적으로 뭐 올라갔었던 지난달의 요인들 중에서 약간 하락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뭐 주가 반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바로 올랐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좋은 걸로 좀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SBB 사태도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물가까지 발표가 되면서 FOMC 그렇죠? 금리 결정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페드와치 쪽에서는 25bp 25% 올리는 거 보면 80%로 돼 있네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뭐 이제 어느 정도를 올리냐니까 이게 정말 동결이냐 25pp를 올리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나머지 것들인 것 같아요. 예, 뒤쪽 거. 네네. 그래서 그 저는 좀 좋은 힌트가 최근에 한국은행이나 호주 아니면은 캐나다에서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가 네.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이 지금 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맞아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작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부동산 PF 때문에 이미 경험을 했었고 그때부터 완전하게 이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가급적이면 안 올리고 싶다로 변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면은 올릴 수도 있다. 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자 간담회에서의 멘트라든지 그다음 소수 의견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표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연준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뭐 이제 동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좀 매파적으로 꾸밀 것 같아요. 여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상황이 금융 안정이 좀 실현되고 그다음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올릴 수도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25bp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동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머지 부분을 좀 비둘기적으로 꾸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저희가 좀 받아보게 되면 양다리를 다 걸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거 그게 최근에 뭐 동결한 한국이나 캐나다 그다음에 인상을 하긴 했지만은 동결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호주에서 나타났던 모습이라 저는 이 부분이 거의 지금 흡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묘해요. 최근에는 주식 시장보다도 네. 채권 시장의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거를 이끌어낸 거는 2월 달에 나왔던 그 데이터들이 워낙에나 이제 그렇죠. 핫하게 세게 나왔다 나와서. 보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게 이례적인 면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그렇죠. 있었고 이번에 일단 고용은 다 나온 것이고 네. 그다음에 물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제 CPI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는 특이점은 전혀 네, 발견이 전혀 안 된 없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내려오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어딘가 한 군데는 또 이제 부러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뭐 이제 음모론들도 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걸로 너무 이득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곳들이 또 있다 보니까 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저런 거를 다 차치를 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네, 거의 이제 긴축의 끝자락에 오면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이 FOMC 회의를 앞두고서 네. 위원들이 그 침묵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가 나오고 이 데이터로 인해서 연준의 결정이 뭔가 시장 기대치하고 많이 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월시 저널에 이제 티밀하우스 기자가 뭔가 남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물가 나온 이후로 하나도 트윗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조용하네요 정말. 네, 그냥 시장의 시각 음. 정도로 아마 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네. 운도 좋다니까요. 이때 이거 블랙아웃이라고 하나요? 네. 그 기간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너 전에 맞습니다. 이러더니 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 엄청 했을 텐데 나 말 못하는데 그리고 계기가 있는 거죠. 여기야말로 얻어 걸렸다. 요즘 얻어 걸린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